우주항공산업발전포럼이 창립과 함께 정책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우주항공 산업이 발전하기 위한 요건과 복합도시를 어떻게 만들어갈지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수도권과의 교통망 개선이 강조됐습니다. 진주시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기표 내용이 노출됐다는 논란이 불거졌었는데 의혹을 제기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에서도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서며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왕성한 번식력과 먹성을 보이며 환경 문제까지 일으키고 있는 민물 가마우지의 개체수 조절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경남도 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오는 18일까지 이어지는 임시회에서는 시각장애인 의료비 지원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이 심의됩니다. 최근 식품업계는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이른바 로코노미 열풍에 빠졌습니다. 한 햄버거 프랜차이즈는 진주 고추를 활용한 신제품을, 대형마트 브랜드에서는 남해 마늘을 활용한 제품을 11일 선보였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로도 이어진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진주교대와 부설초등학교가 함께 경남 초등수업 페스티벌을 열었습니다. 경남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참관인들의 발길이 이어졌는데 새로운 지도법과 교수법들이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우주강국의 꿈을 뒷받침하기 위한 우주항공산업발전포럼이 창립과 함께 정책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우주항공산업이 발전하기 위한 요건과 복합도시를 어떻게 만들어갈지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강진성 기자입니다. 우주항공산업발전포럼이 국회에서 창립총회에 이어 정책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첫 토론회 주제는 스페이스 복합도시 건설 방안 마련. 서천호 의원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우주항공 복합도시 특별법의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발표에 나선 권진애 경상국립대 총장은 관련 산업 발전 방향에 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전 세계 우주산업 예산이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선진국은 우주 발사 비용을 줄이기 위해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우주 강국과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시간과 투자가 필요하지만 예산이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있는 나라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도 시간과 사람을 투자해야 되는데 시간과 사람이라고 하는 게 결국 예산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따라잡자고 구호만 외친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사례처럼 민간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산업 구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페이스X가 나사를 추월해서 우주 기술을 확보하게 된 것도 결국은 민간이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민간이 이 산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줄 것인가, 환경을 조성할 것인가 하는 것. 두 번째 발표는 우주항공 복합도시 조성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사천이 세계적인 우주항공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단계적 성장이 필요한 가운데 주변 지역은 물론 수도권과 연계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형 문화시설이나 쇼핑 같은 인프라는 복합도시에 세우기보다 수도권으로 편리하게 이동해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도권을 활용해야 됩니다. 그 말은 서울로 갈 수 있는, 수도권으로 접근할 수 있는 교통망을 개선시켜야 합니다. 지금 당장에 사천, 진주 이 우주항공 복합도시 내에 이 서울과 경쟁할 수 있는 문화시설, 관광시설을 만드는 것은 사실 무리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접근성이 개선된다면 수도권에서 사천으로 유입되는 인구도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은 김종함 서울대 항공우주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습니다. 토론자들은 정주요건 개선과 연계 건강개발 필요성,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 등에 대해 조언했습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경남도가 서울 진해어를 방문해 사천 김포 구간 운항 증편을 건의했습니다. 이번 건의는 우주항공청 방문자와 청사 직원 교통 편의를 위한 것으로 경남도는 기존 하루 왕복 2회인 운항 횟수를 3회로 늘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밖에 저비용 소형 항공사를 대상으로 신규 노선 취향 유치에도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사천시가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이 들어설 입지 후보지를 공개 모집합니다. 이번 공모는 폐기물 소각장 유치 의사가 있는 지역을 접수받아 최종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서입니다. 후보지는 민원 발생이 적고 보상 협의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신청은 후보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 주민의 동의서와
토지 소유자 과반수의 매각 동의서가 있어야 응모가 가능합니다. 사천시는 진주시와 공동 소각장을 추진하려 했지만 진주시가 단독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자체적으로 공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천시의 하루 발생 폐기물은 98톤가량이며 오는 2029년까지 소각장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인해 2030년부터 생활 폐기물 매립이 금지됩니다. 11일 오후 2시 경남 해역에 올해 첫 고수온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예비특보는 수온이 25도씨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역에 발표되는 것으로 경남 남해 강진만과 사천만 해역이 포함됐습니다. 두 해역은 다른 해역보다 수심이 낮아 수온 상승이 빠른 곳으로 경남도는 어업 피해 저감 기반 시설 구축과 위기 단계별 상황실 운영을 통해 고수온에 대처한다는 계획입니다. 진주시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일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기표 내용이 다른 동료 의원들에게 노출됐다는 논란이 불거졌었죠. 의혹을 제기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에서도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는데요. 후반기 의회가 본격적인 첫 발을 떼기 전부터 경색 국면에 접어드는 건 아닌지 지역사회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하준 기자입니다. 진주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비밀투표를 위반했던 의혹이 처음 제기된 건 이달 초.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일부 국민의힘 소속 의원에 대해 각 당 소속 의원 1명씩으로 구성된 간표위원들이 기표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투표지를 펼쳐 보인 것 아니냐며 선거 무효를 주장한 겁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독립된 공간에서 투표가 진행됐었기에 비밀투표가 보장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억지이며 민주당 측이 투표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논란을 제기했던 민주당 측 의원들이 의장 선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협의 중인 걸로 알려진 가운데 11일엔 지역 시민단체들이 투표지 내용을 공개한 시의원들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오는 16일을 전후해 무기명 투표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이 밖에 추가적인 위법 사항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겠다는 입장. 투표지 공개 사태 관련자들의 처벌을 사법당국에 요구하기로 했다. 고발 사유는 지방자치법 57조 1항 무기명 투표 위반, 형법 제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이다. 일각에선 이번 사태가 자칫 장기화되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오는 18일 우주항공 산업 육성과 취약계층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한 추경안 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양당 의원들 간 갈등이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우려에 대해 진주시의회 측은 후반기 의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7월 달에 또 의회가 열리면은 주경심사가 있습니다. 그 주경심사부터 우리 의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할 것은 구하고 또 재평부에 대한 견제는 견제대로 하면서 우리 시민들만 바라보고 시민의 편에 서는 첫 발을 떼기 전부터 양당 소속 의원들 간 냉랭한 기류가 이어지고 있는 후반기 진주시 의회. 법적 대응이 거론될 정도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만큼 의회 기능 정상화를 위한 구성원들의 노력이 시급해 보입니다. SCS 하주입니다. 진주시와 진주경찰서가 11일 시청 종합민원실에서 악성 민원 발생에 대비한 모의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최근 늘고 있는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등으로 피해를 겪는 공무원을 보호하고 경찰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해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모의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으며 휴대용 보호 장비를 통한 피해 상황 촬영과 비상벨 호출, 경찰 인계 등 다양한 단계에 따라 진행됐습니다. 한편 진주시는 민원인 위법 행위 전담 대응 부서를 지정하고 부시장을 단장으로 4개 반 18명의 악성 민원 대응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진주시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 위원 위촉식과 회의가 11일 열렸습니다.
위원회는 위촉직 12명과 당연직 3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2년간 진주시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지원 계획 등에 대한 심의와 자문 역할을 수행합니다. 경남 무형유산 소목장 김동기 목조형 연구소 소장이 위원장을, 경상국립대학교 디자인 비즈니스학과 조윤진 교수가 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물고기를 싹쓸이하는 민물가마우제. 서부 경남 지역 어업인들의 피해도 컸는데요. 후반기 원구성 후 처음으로 열린 경남도의회 임시회에서 민물가마우지 개체수 조절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남경민 기자입니다. 왕성한 번식력과 먹성인 민물가마우지. 우리나라 겨울 철새였지만 개체수가 크게 늘며 터세화됐습니다. 물고기를 주 먹이로 삼는데 무리 생활을 하는 만큼 한번 왔다 가는 곳은 물고기 씨를 말리다 보니 어업인들의 피해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가마우지 배설물 등이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백화 현상도 심각한 상황. 군집을 해서 날아와갖고 완전히 폭격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키워서 파는 것보다 저희들이 잡아가는 숫자가 훨씬 많아진 거지. 이런 가운데 후반기 원구성 후 열린 첫 경남도 의회 임시회에서 민물 가마우지 개체수 조절에 경남도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생태계 훼손과 어업인 피해를 막기 위해 도 차원의 가마우지 포획 대책과 관리 지침 마련이 시급하다는 겁니다. 지역별 피해 현황 조사와 포획 대책을 수립해 도내 민물 가마우지 개체수를 조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후 같은 피해가 더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연구를 바탕으로 세부 관리 지침을 마련해. 한편 원구성이 마무리된 제12대 후반기 경남도 의회에선 의회 운영위원회를 비롯해 7개 상임위에 서부경남 지역 의원들이 고루 배치됐습니다. 먼저 의장단에는 유계은 의원이 제1부의장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상임위원장 자리에 서부경남 지역 의원은 한 명도 뽑히지 못했지만 정재욱 의원이 교육위 부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김고현 의원도 문화복지위 부위원장 역할을 하게 됐는데 문화복지위는 농해양수산위와 함께 서부경남 지역 의원들이 가장 많이 속해 있는 상임위입니다. 오는 18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제416회 임시회에선 공공기관 금고, 지역금융기관 지정 촉진 대정부 건의안과 시각장애인 의료비 지원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이 심의될 예정입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진주교대와 부설초등학교가 함께 경남 초등수업 페스티벌을 열었습니다. 경남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참관인의 발길이 이어졌는데 새로운 교수법이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정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업 참관을 위해 전국에서 온 교원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경남 초등수업 페스티벌이 열린 진주교대 부설초등학교. 12개의 학급에서 다양한 교과의 수업이 공개됐습니다. 4학년 사회 수업, 부설초 학생들이 교실 모니터 속 고성지역 초등학생들에게 국가유산 관리에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습니다. 사례를 듣고 부설초 학생들이 진주 지역 청동기 유적 보전 사례를 제안해보기도 합니다. 유사한 사례를 지역별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비교해보고 아이디어들을 공유합니다. 한 지역당 한 개의 국가유산을 보존하는 시민단체를 1개 이상 만들고 그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포인트 어플을 만들기를 제안 내용으로 넣고 싶었습니다. 봉사하는 걸 찍어서 올리면은 10포인트 이렇게 받는 그래서 그 포인트로 국가유산 관련된 공연을 무료로 입장하거나 이런 혜택들을 받을 수 있도록. 수업을 준비한 교사는 학생들이 교과 내용을 일방적으로 배우는 것에서 벗어나 스스로 학습하는 자세를 익히길 바랍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적응하고 문제 있어도 참아내는 그런 학생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삶을 개척하고 도전하는 그런 학생으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초등수업 페스티벌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원들의 전문성을 기르는 데도 도움을 줬습니다. 새로운 교수법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과정 속에서 교사들끼리도 효과적인 방안을 공유해 볼 수 있었던 것. 공동의 사고를 거쳐서 고민했던 내용들을 다른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공개를 하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도 접근해서 할 수 있으니 선생님들도 와서 보시고 좀 같이 어떤 영감을 얻어가는. 수업 공개가 끝난 후에는 수업 소감을 나누고 자문교수 총평을 듣는 등 더 좋은 수업을 위한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모의 UN 총회와 AI, 우주항공 등 다양한 분야와 주제를 가지고 진행된 초등수업 페스티벌. 경남에서 처음 시도된 수업 페스티벌이 수업 연구 문화 확산과 역량 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SCS 정성입니다. 최근 식품업계는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이른바 로코노미 열풍에 빠졌습니다. 한 햄버거 프랜차이즈는 진주 고추를 활용한 신제품을, 대형마트 브랜드에서는 남해 마늘을 활용한 제품을 11일 선보였는데요.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혁 기자입니다. 진주시 금산면에서 40년 가까이 청양고추 농사를 지어온 임정섭 씨. 임 씨와 금산면 농가들이 키우는 청양고추가 최근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해가 좋아가 고추 좋은 걸 알고 진주 찾아왔나? 빛깔 좋다. 한 대형 햄버거 프랜차이즈의 지역 상생 프로젝트 신메뉴에 진주 특산물인 청양고추가 활용된 겁니다. 진주 고추가 들어간 햄버거 출시 첫날부터 이용객들의 만족도는 높았습니다. 진주에 대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뭔가 좀 더 친밀감이 느껴져가지고 맛이 궁금하다 해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크림이 좀 느끼할 수도 있는데 고추를 이제 맛이 끝에 느껴지다 보니까 좀 느끼함도 잡아줄 수 있고 좀 독특하고 매력적인. 진주 고추는 캡사이신 함유가 높고 아삭한 것이 특징인 진주의 특산물. 농민들은 아직 젊은 세대에는 진주 고추가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것 같다며 이번 기회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진주 고추를 너무 이제 전국적으로 알려가지고 맥도날드로는 이 큰 회사에 어떻게 맛이 좋아가 들어가가지고 잘 팔렸으면 좋겠어요. 전국적으로 소비만 잘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고 우리는. 금산농협에서도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고추를 포함한 지역 농산물 판매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한테 이렇게 확산이 됐을 때는 지금보다는 더 많은 소비도 일어나고 또 신선한 그 매운 고추가 얼마나 국민들에게 더 알려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대형마트에도 11일부터 전국에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제품들이 진열됐습니다. 남해 마늘이 들어간 치아바타와 러스크 등 세 종류의 빵을 선보인 겁니다. 남해군은 지난 4일 신세계푸드와 남해 마늘을 원료로 제품을 개발하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역 특산물 활성화와 홍보를 함께하기 위해 뜻을 모은 겁니다. 지역 농특산물을 소비하고 홍보함으로써 농가를 돕고 소비자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제품 출시에 따라 전국 소비자들에게 많은 홍보가 되고 더불어 남해 마늘 소비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남해군은 이전에도 유자를 활용한 과자와 마늘을 활용한 치킨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지역의 특색을 담은 제품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문화현상, 이른바 로코노미가 유행으로 자리 잡은 겁니다. 전문가들은 로코노미 제품을 통해 소비자들이 지역 곳곳을 찾는다면 농가의 판로 확보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지역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로코노미 열풍에 식품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서부경남. 제품 홍보를 넘어 지역 상생과 지역 방문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남해여수 해저터널 조성 사업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설명회가 11일 남해서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해저터널 공사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영향과 각종 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이 공개됐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수행업체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 다음 주 중으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신성범 국회의원이 11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인구 감소 지역 빈집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패널들은 이날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한 우리 현실에 맞는 제도와 정책 고민과 빈집 정보 실태조사 통합 플랫폼 구축, 인구 감소 지역 정비 체계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상생 협력 모델 구축 등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신성범 의원은 빈집 문제 해결책 마련을 위한 각계각층의 공감대 형성을 강조했습니다. 경남 항공국가산업단지 사천지구가 임대 전용 산업단지로 지정됐습니다. 산업단지 공단은 사천지구의 5만 제곱미터의 부지를 임대 산단으로 조성해 관련 산업업체에 임대할 계획입니다. 임대 전용 면적은 사천지구 제조업 분양 면적의 10% 수준으로 향후 기업 유치에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진주시 신안동의 한 주차장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해 승용차 한 대가 전소됐습니다. 11일 오전 7시 5분쯤 진주시 신안동의 한 빌라 건물 1층 주차장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승용 차량을 전소시키고 출동한 소방에 의해 약 9분 만에 꺼졌으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11일 오후 1시 30분쯤 진주시 가좌동 계양 오거리 인근에서 차량이 하천에 빠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인 80대 남성이 경상을 입었지만 병원으로 이송되진 않았고 차량 일부가 파손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주차하는 과정에서 브레이크와 페달을 혼동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사진으로 보는 날씨입니다. 금요일 우리 지역은 가시거리가 1k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차량 운행 시 추돌 사고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교통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지역 진주와 하동, 산청 함양에는 오후 한때 비가 오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산청 21도, 남해 22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29도에서 31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광주는 종일, 제주는 오후부터 흐린 날씨 보이겠고 세종은 오후에 가끔 빗방울 떨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세종 21도, 광주 22도로 출발하겠고 제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28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는 종일 하늘에 구름 많이 지나겠습니다. 물결은 잔잔하겠고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14물, 만조 시각은 낮 12시 47분, 간조 시각은 저녁 6시 43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금요일 오전 9시 기준 구름 많이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2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천공항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 여객 운항 정보입니다. 제주도에서 삼천포로 오는 배는 오후 3시 출발 예정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에는 오후에 가끔씩 비가 내리겠는데요. 다음 주에도 비 소식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이 여전히 높게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가 지속될 테니까요. 틈틈이 냉방 조절을 통해 체온 조절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